현명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이면,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경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민족 대명절 설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리에는 선물 세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뉴스에서는 귀성길 고속도로가 막힌다고 떠들어댑니다. 백화점 외벽에는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거리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년과 다를 것 없는 아주 평화롭고 풍요로운 풍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올해 설 명절을 준비하면서 뭔가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설명하기 힘든 서늘함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기보다는 얇아진 지갑 사정과 미친 듯이 치솟은 물가 때문에 마트 계산대 앞에서 한숨부터 내쉬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긴 리포트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하지만 이제는 반드시 직시해야만 하는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지금 대한민국은 명절이라는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땅은 완전히 갈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지진이 나서 땅이 두 쪽으로 갈라지듯 대한민국 경제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두 개의 세계로 쪼개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지방 아파트 한 채 값에 달하는 술이 없어서 못 팔고 인천공항은 해외 여행객으로 터져나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 동네에서는 햄 통조림의 무게를 몰래 줄여야만 팔리고 난방비를 아끼려고 보일러를 끄고 냉골에서 잠을 청하는 기이하고도 잔인한 세상. 오늘 경제의 본질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한민국 소비의 민낯, 그 잔인한 K자형 양극화의 실태를 5가지 시선으로 아주 깊이 있게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는 아주 먼 곳, 그들만의 세상인 백화점 명품관과 VIP 라운지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뉴스 헤드라인을 보셨습니까? 역대급 불황이다, 자영업자가 다 죽어간다, 서민 경제가 무너졌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백화점 VIP 코너는 그야말로 문전성시입니다. 돈이 넘쳐 흐릅니다. 현대백화점이 이번 2026년 설을 맞아 야심차게 내놓은 초프리미엄 위스키 세트,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3억 원입니다. 여러분, 3억 원이면 서울 외곽이나 지방의 웬만한 20평대 아파트 전셋값입니다. 누군가가 평생을, 아니 10년을 안 쓰고 안 입고 모아야 할 보금자리 값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명절 기분을 내는 한 잔의 술값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저 비싼 걸 도대체 제정신인 사람이면 누가 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상품은 출시되자마자 예약이 마감되었습니다. 사고 싶어도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지경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내놓은 500만 원짜리 딸기 세트, 한우 한 마리 가격과 맞먹는 300만 원짜리 프리미엄 굴비 세트도 연일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이한 형상을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단순히 부자들이 돈 자랑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몇 년간 자산 격차가 벌어지면서 생긴 소비의 폭발입니다. 코로나 이후 주식, 코인, 부동산으로 자산을 수십억, 수백억씩 불린 상위 1% 계층, 그리고 그들의 자녀인 영앤 리치들에게 수백만 원짜리 선물은 그저 편의점에서 껌 한 통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가 상승이나 금리 인상은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들은 가격표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희소성과 과시욕만을 보는 거죠. 자, 이제 화려한 조명을 감싸는 백화점을 뒤로 하고 우리 서민들이 장을 보는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마켓으로 카메라를 돌려보겠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사뭇 다릅니다. 아니, 차갑습니다. 가격표를 들었다 놨다 망설이는 거친 손길들, 카트에 물건을 담았다가 다시 빼는 주부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구독자 여러분, 혹시 이번에 부모님이나 친척에게 드릴 햄 선물 세트, 참치 세트, 식용유 세트를 고르시면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채지 못하셨습니까? 가격은 작년이랑 비슷한 3만 원, 4만 원대인데 왜 이렇게 상자가 가볍지? 왜 햄캔이 좀 작아진 것 같지? 내 손이 커진 건가? 네, 여러분의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기분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업들의 아주 교묘하고 치졸한 가격 인상 꼼수, 바로 슈링크플레이션의 현장을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줄어들다는 뜻의 슈링크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입니다. 저희 데이터팀이 시중에 판매 중인 설 선물 세트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국민 밥도둑이라 불리는 유명 햄 통조림, 작년까지만 해도 한 캔에 200g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슬그머니 180g으로 다 끼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제품은 190g으로 딱 10g을 줄였습니다. 소비자가 들어봐서는 무게 차이를 못 느낄 만큼 아주 교묘하게 줄인 겁니다. 20g, 10g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200g에서 20g이 줄면 10%가 사라진 겁니다. 가격을 그대로 두었으니 사실상 가격을 10% 올린 것과 똑같습니다.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합니다.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이 저항하고 안 사 먹으니까 소비자들이 잘 눈치채지 못하는 용량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소비 기만이자 우리 지갑을 터는 조용한 도둑질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스킨플레이션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용량만 줄이는 게 아니라 재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 돼지고기를 썼던 햄에 값싼 닭고기 분쇄육을 섞어 넣거나 오렌지 주스에 오렌지 함량을 줄이고 설탕물을 더 넣는 식입니다. 가격은 똑같은데 우리가 먹는 음식의 질은 점점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사과는 어떻습니까? 사과가 아니라 금사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알이 주먹만한 사과 하나에 5,000원, 10,000원 합니다. 차례상 차리는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조상님 뵙기 부끄러울 정도로 차례상이 초라해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지갑 열기가 무서워 10g 줄어든 햄 세트, 닭고기가 섞인 햄을 고르며 이거라도 드려야지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3억 원짜리 위스키를 일시불로 결제하며 파티를 즐기는 세상.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의 잔인한 현실입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돌려 우리 청년들, MZ세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청년들의 소비 패턴을 보면 얼마나 양극화가 심각한지 더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인스타그램을 켜보십시오. 나를 위한 선물, 플렉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1인당 30만 원짜리 오마카세 스시를 먹는 사진, 명품관 오픈런을 해서 산 샤넬 가방 언박싱 영상이 넘쳐납니다. 20대, 3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들이 명절 보너스를 털어서 명품을 삽니다. 어차피 집은 못 사니까 지금 이 순간이라도 즐기자는 자조 섞인 욜로 문화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현실로 돌아오면 어떨까요? 점심시간, 편의점 도시락 코너는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로 붐빕니다. 식당 밥값이 15,000원을 넘어가면서 런치를 굶거나 5,0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 런치플레이션 난민들입니다. 심지어 거지방이라는 오픈 채팅방에서는 오늘 커피 안 마시고 탕비실 믹스 커피 마셨습니다. 5,000원 절약 성공이라며 서로를 칭찬합니다. 한쪽에서는 하룻밤에 수백만 원을 태우는 플렉스 문화가, 다른 한쪽에서는 100원이라도 아끼려는 짠테크와 무지출 챌린지가 동시에 공존합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적당히 벌어서 적당히 저축하고 적당히 소비하는 평범한 삶이 가장 어려운 미션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극단적인 박탈감과 불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절 풍경의 양극화는 장소에서도 극명하게 갈립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한숨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예전 같으면 발 디딜 틈 없어야 할 대목인데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가는 손님들은 가격표를 보고는 너무 비싸다며 고개를 젓고 그냥 지나갑니다. 상인들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입을 모읍니다. 물건을 떼우는 가격은 올랐는데 손님은 없으니 팔아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설은 대목이 아니라 버텨야 하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반면 인천공항은 어떻습니까? 개항 이래 역대 최다 이용객을 갱신했습니다. 일본으로, 동남아로, 하와이로 떠나는 해외 여행객들로 출국장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비행기 표가 없어서 못 구한다고 합니다. 조상님 덕 본 사람은 해외여행 가고 조상님 덕 못 본 사람은 전 부치러 간다는 우스갯소리가 뼈아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 바로 배달 오토바이 위입니다. 고향에 내려가는 대신 배달 알바를 선택한 N잡러 가장들, 취업 준비생들이 있습니다. 명절 특수 배달료를 벌기 위해 남들 쉬는 날 쉬지 않고 도로 위를 달립니다. 누군가는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날 때 누군가는 차가운 칼바람을 맞으며 치킨을 배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2026년 설날의 두 얼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벌어지는 걸까요? 핵심은 소득과 물가의 속도 차이에 있습니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화폐 가치는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고 있습니다. 3년 전의 10만 원과 지금의 10만 원은 그 구매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트에 가서 10만 원어치 장을 보면 장바구니의 절반도 채우기 힘듭니다.
부자들은 실물 자산, 즉 부동산이나 주식, 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만큼 자산 가치도 같이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방어한 것을 넘어 오히려 부를 증식했습니다. 하지만 월급만 바라보고 사는 직장인들, 한우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자영업자들은 어떻습니까? 월급이 물가 오르는 속도를 따라가던가요? 사장님이 물가 올랐다고 월급을 10%씩 올려주던가요? 아닙니다. 명목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오르니 사실상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 뼈를 때리는 팩트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즉 식비와 난방비에 소득의 대부분을 씁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식비 비중이 높은 엥겔지수의 저주에 빠집니다. 그런데 햄, 참치, 식용유, 가스비 같은 필수 생존 비용이 오르고 용량이 줄어드니 그 타격을 온몸으로 받게 됩니다. 반면 부자들은 이런 밥상 물가에 전혀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3억 원짜리 위스키와 20g 줄어든 햄 통조림, 1박 하룻밤에 100만 원의 호캉스와 5천 원짜리 편의점 도시락, 터져나가는 공항과 텅 빈 재래시장, 이 서로 다른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던 허리,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나 정도면 중산층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주 부자거나 아니면 하루하루를 걱정해야 하는 서민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모래시계형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현명한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긴 다큐멘터리 리포트가 다소 우울하고 무겁게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차가운 데이터 너머에 있는 현실을, 이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용량을 속이는 꼼수를 부릴 때 어쩔 수 없지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예리한 눈으로 감시하고 불매해야 합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외칠 때 그것이 진짜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인지 아니면 책상물림들의 탁상공론인지 따져 물어야 합니다.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없다면 내년 설날에는 햄 통조림이 180g이 아니라 150g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아예 햄을 선물하는 것조차 사치스러운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가족들과 따뜻한 정을 나눠야 할 명절입니다. 비록 선물 세트의 크기가 작아졌을지언정 서로를 위하는 마음마저 작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추운 겨울을 더 혹독하게 보내고 있을 이웃들을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의 본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지갑이 조금 더 두툼해지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풍성한 부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